속보, 미쳤구나 축구계 떠나라 홍명보. 홍명보 충격적 배후 파장. 낙하산 홍명보 감독 향한 역대급 배후 알려지자 축구계 경악, 난리 난 상황.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은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최근 문체부 국정감사 9월 24일을 앞두고 자료 요청을 국회에서 했지만 축구협회는 창립기념일 휴가로 인해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는 내용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가 국회 문체위원회의 자료 요청을 거부하면서 축구협회의 조직적 은폐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축구팬과 국회의원들은 축구협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현안 질의에 응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회는 24일 국정감사에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의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진종호 위원은 축구협회가 직원들의 휴가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한축구협회의 조직적 은폐가 시작되었다며 축구협회의 책임 회피와 불투명한 운영을 질타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축구팬들뿐만 아니라 축구계 내부에서도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9월 9일 서울 여의도국회 소통관에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 중간보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히 정몽규 회장과 협회의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 회피와 더불어 국회의 자료 요청에 불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창립 기념일과 연휴를 이유로 휴가를 즐기고 있지만 그간 누적된 문제들이 이 시점에서 드러나면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문제로 인식한 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정 회장이 네 번째 연임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구협회의 운영 실패와 경영 악화로 인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정몽규 회장은 이번 임기를 끝으로 물러나야 하며 축구개혁 과제는 차기 집행부가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축구협회의 불투명한 운영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으며 내부 고발과 문제 제기를 해왔으나 대부분 무시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기에 축구협회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달순의 라이브에서 이 내용을 언급했고 영상을 보면서 상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2.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의혹 폭로. 전 피에트로는 르나르 감독은 축구협회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협회는 이를 무시하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며 마치 이미 정해진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르나르 감독은 공정한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르나르 감독이 급여와 생활 조건을 모두 수락했음에도 축구협회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투명한 절차와 사전 결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 피에트로는 이어서 유럽 국가대표팀 감독이 9억 원을 받는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하며 축구협회의 행정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축구협회가 정해진 리스트를 요청하고도 이를 통보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등의 불투명한 행정을 지속해왔으며 이는 한국 축구 발전에 큰 장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폭로는 축구팬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와 더불어 현재 홍명보 감독이 받는 연봉은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 승낙한 연봉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홍명보 감독 연봉은 약 25억 규모, 당시 르나르 감독이 수락한 연봉은 약 13억으로 추정.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감독보다 홍 감독이 2배 가까이 많이 받는데 실력은 그 정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2차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이 사실을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인지한다면
이 사실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축구협회의 불투명한 운영 문제와 조직적 은폐 의혹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받고 있으며 축구팬들은 이에 대한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스포츠 전반적인 청문회이지만 축구 종목은 따로 할 예정입니다.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으며 축구협회가 투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기대해 봐야 할 듯합니다. 2. 손흥민 없는 홍명보 주장은 김민재, 요르단서 첫 완전체 훈련.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이달 치르는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3. 4차전이 임시주장으로 김민재를 임명하고 8일 현지 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처음으로 완전체 훈련을 진행했다. 국내파와 유럽파 등 총 26명이 모두 그라운드에 모여 홍 감독의 지시에 따라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 손흥민이 햄스트링, 허벅지 뒤 근육,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한 이번 대표팀의 구심점은 김민재다. 어느덧 대표팀에 중진이 된 김민재는 한국 시간으로 10일 오후 11시 요르단 암만국제경기장에서 열리는 요르단과 3차전, 15일 오후 8시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라크와 4차전을 주장으로 치른다. 1996년생 김민재는 A매치 65경기를 소화했다. 이번 대표팀에서 김민재보다 많은 A매치를 뛴 선수는 이재성 90경기, 김승규 알샤바브 81경기, 황희찬 울버햄프턴 68경기 뿐이다. 현역 시절 센터백으로 그라운드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홍명보 감독이 세계적 수비수다운 기량을 갖췄고 경험도 풍부한 센터백 후배 김민재를 택한 것이다. 요르단은 지난 2월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이끈 우리나라의 0에서 2완패의 아픔을 안긴 팀이다. 무사 알타마리, 몽펠리에, 야잔 알라이마트, 알아라비를 앞세운 공격진과 속도 경쟁에서 압도당한 클린스만호 수비진이 무너졌다. 우리나라 센터백 가운데 가장 발이 빠른 김민재는 경고 누적으로 당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요르단이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고수한다면 빠른 발과 판단력으로 후방의 뒷공간을 책임질 김민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김민재가 A 대표팀에서 주장완장을 찬 건 손흥민이 벤치 명단에만 이름을 올리고 출전하지 않은 지난해 10월 티니지전 이후 처음이다. 3. 홍명보 감독이 말한 박용우 이렇게 쓴다. 요르단전 악몽 적지서 지울까? 암만 현장. 홍명보 감독은 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큰 실수를 저질렀던 옛 제자 박용우를 언급하면서 박용우의 실책은 팀의 전체적인 간격 탓이지 박용우만의 잘못이 아니면 당시 경기를 돌려보면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오는 10일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위치한 암만국제경기장에서 요르단과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캐나다 미국 멕시코 공동개최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을 치른다. 한국이 가장 최근 겪었던 요르단전은 그야말로 악몽이었다. 한국은 지난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을 총 2번 만나 1무 1패를 거뒀다. 조별리그에서는 2에서 2로 비겼고 준결승전에서는 0에서 2로 패배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향해 달려가던 한국이 무릎을 꿇은 팀이 바로 요르단이기 때문에 이번 요르단전에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요르단과 경기를 치른 지 약 9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경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를 이틀 앞둔 8일 경기가 열리는 암만국제경기장 인근 보조구장에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진행하기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홍명보 감독도 아시안컵 경기를 토대로 요르단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요르단에 패배했던 경기를 돌아보며 공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본다. 공을 갖고 있을 때 선수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면서 당시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실책을 범했던 박용우를 거론했다. 홍 감독은 박용우 선수가 요르단전에서 실수를 한 것도 박용우 선수의 특성상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괜찮은데 고립되다 보니 거리상 누군가 박용우 선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아시안컵을 토대로 분석하니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 박용우의 실수 장면을 단지 박용우 개인의 잘못이라고만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실제 아시안컵 당시 한국은 선수들의 간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대회 내내 애를 먹었다. 수비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간격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상대를 조직적으로 압박하거나 공간을 메워야 하는데 명확한 지침 없이 수비를 하느라 박용우에게 과한 수비 부담이 몰린 것이다. 홍명보 감독은 박용우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박용우를 잘 아는 지도자다. 홍 감독이 울산 HD를 이끌고 K리그 1, 2연패를 달성한 2년 동안 박용우는 홍 감독 축구의 핵심이었다. 지난해 울산이 시즌 도중 박용우와 이별한 뒤 박용우의 대체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박용우 활용법을 파악하고 있는 홍명보 감독은 오는 요르단과의 경기에서도 황인범과 박용우 조합을 가동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 요르단전 패배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쓴 박용우가 자신을 잘 아는 홍 감독과 함께 치르는 요르단과의 리턴 매치에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